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육모 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국어, 수학, 영어 셋 다 좀 난이도가 높았던 걸로 보이기도 하고, 등급 컷으로도 그래 보이고 시험지도 그래 보이네요. 네, 자 그러면 딴 얘기 너무 길어지면 또 영상 길어지니까 우선 할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우선은 수학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인가. 지금 수능 남은 날짜가 157일 남았네요. 157일. 사실 반수생들한테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고 현역 분들한테는 이제 정시 올인, 그러니까 기말고사 딱 1학기 기말고사 마무리하고 나서부터 정시 올인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방학 기간이 정말 소중하겠죠. 이때 이제 특강 들으러 다닌다고 시간을 엄청 할애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험을 보셔서 알겠지만 강의를 막 듣고 스킬을 익힌다고 풀 수 있는 문제들보다는 순수하게 수학적 감각을 묻거나 계산 능력을 묻거나, 그러니까 할 걸 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딱 한 발짝 더 디디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한 발짝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를 못 풀 수 있는, 딱 여기에서 여기 사이 이 간격만큼의 차이로 등급이 엄청 갈렸을 것 같은 시험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왔던 30번, 그러니까 미적분 기준으로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유형이 새로워서 놀랬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보통 육모 전용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수능에 연계가 되더라도 30번 위치 그대로 저런 개념이 쓰이기보다는 뭐 27번이나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 등에서 약간 낯설게 하기에 응용이 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저런 유형에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냐 하면 뭐 사실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와 있는 학교에서도 이제 작년 수능 미적분 100점 친구들도 꽤나 많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100점을 받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냥 문제 많이 풀었다. 이제 특정 실력까지 도달을 한 뒤부터는 그냥 뭐 매일 1일 2실목 뭐 이런 식으로, 어 1일 2실목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수학적 감을 올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랑 약간 애초에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것부터가 타이밍이 저희보다 일렀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요즘 계속 하는 말들이 비슷해요. 사실 작년 6월 이후로부터 우리의 전략은 거의 비슷해요. 풀 문제집을 추천해 달라 하시면 뭐 역시나 이제 교사분들께서 출제진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교육청, 사관학교, 뭐 경찰대는 모르겠지만 교사경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쪽 기출들로 뭐 계산 능력 연습 키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EBS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는 안 풀기에는 문제가 오히려 아까울 수준이에요. 풀고 치우죠. 근데 이제 거기서 피드백을 사실 많이 할 게 없는 것 같고, 정답까지 가는 그 과정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견디는 연습을 해야 이제 계산이 빡빡한 경우에 답까지 갈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았는데 시험에서 틀렸어 이렇게 하면 뭐 다음에 하면 되겠지가 있겠지만 수능은 다음이 없어요. 내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말 못하니까 평소 공부할 때 이 견디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이제 EBS 문제들, 뭐 수특 수완을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풀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와중에도 좀 문제가 별로인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은 그냥 스스로 리스크를 걸고 그냥 한두 개씩 버리세요. 너무 과하다, 어차피 수능에 이 문제 나오면 난 틀리겠다 싶은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라도 80% 이상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0%까지 20%나 버리라는 게 아니라 버리면서라도 일단 그 계산을 견뎌봐라.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 이제 앞에 쉬운 부분을 버려도 되고
차라리 뒤에 부분을 버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맞게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BS도 있고 뭐 당연히 기출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기출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아이디어들을 꺼내서 들을 수 있는, 약간 어떤 부분을 보고 인식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출을 풀지만 말고 저는 차라리 기출을 분석한 강의를 듣는 걸 차라리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그 배성민 쌤, 뭐 빌드업이나 드리블 이런 게 이제 이번에 조금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애들 좋아하는 현우진 쌤, 뭐 이런 같은 강의들이 기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 관점을 알 수 있겠죠.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위권들을 좋아하는 양승진 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양승진 쌤 기출 코드, 실전 코드 이런 것보다 저는 기출 코드가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출 코드의 문제의 양도 적당하고 양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보는 눈을 키우고 여기서 이제 푸는 손의 힘을 키우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뭐 이제 실력과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는 눈으로 약간 이번에 주요 문항들을 다가갈 수 있는 관점을 알려주고 그걸 뚫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이 손을 키워두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실무 풀면서 시간 관리하면서 하한선을 높이는 거죠. 네, 하한을 높이자. 그래서 이제 주요 문항들 제가 이번에 시간을 재고 동기들이랑 같이 풀어봤는데 확실히 좀 계산이 좀 빡세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물론 저도 한참을 안 풀다가 푼 거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실제로 어쨌든 이전 시험들 제가 육모를 몇 번을 봤겠어요. 육모를 현장에서 본 것만 6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감각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인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걸 모두 다 쓰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긴 했는데 이제 10번 위치에서 갑자기 딱 그렇게 있으니까 약간 손이 덜 풀렸는데 그걸 만나면은 딜레이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넘어갔다가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의 길이 문자 세팅 언제나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당연히 돼야 된다는 걸 아는 걸 이제 강의 같은 거, 기출 강의 같은 걸로 배워두는 거죠. 근데 그걸 버티는 걸 이제 EBS 문제들로 계산을 버티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써놓지 않은 문제들은 이제 이전에도 계속 봐왔던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어서 일부러 안 썼고요. 1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주변 친구들도 막히거나 틀리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던 가장 변수였던 문제 중 하나라 생각하는데 이런 거 진짜 빡빡한 문제들, 그 4주 특강이라고 이제 EBS 교재가 있는데 그거 지수로 감수 파트 문자 세팅하면서 계산하는 거 한번 버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야매로,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제가 검증받은 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이 계산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때 했던 게 뭐 지수로 그 상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이제 여기 절편인가 뭐 어디 지나는지 막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1 지나고 0,0 지나길래, 근데 변의 길이가 뭐 1대 2였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크로스 되는데 이 직선이 딱 여기 이 지점을 지나니까 그럼 이게 1대 2대 1이겠구나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길이가 1이니까 3분의 2 하면 이 y 값이 3분의 2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찍고 풀었는데 맞더라고요. 왜 이게 맞냐면 평가원이라서 그래요. 평가원 그림은 이거일 것 같은데라는 근거가 어느 정도 비율 관계로 딱 보이면은 보통 맞아요. 그래서 전 그거 믿고 그냥 y는 3분의 2라고 세팅하고 가니까 문제가 좀 쉽게 갔는데, 물론 이렇게 푸는 게 올바르게 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센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못 풀겠다 싶은데 이 문제를 풀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도 찍어서라도 풀고 가면은 정답은 체크할, 그러니까
답은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틀릴 수는 있지만 최후의 보루 정도로 팁으로 드릴게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뭐 루트 들어있고 해서 약간 좀 킹받게 생겼는데 이것도 약간 사주특강 감성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전 문제집 이거 한번 풀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정수, 자연수 다루는 거기도 하고 뭐 이건 사실 요즘 트렌드 문제죠. 그래서 차라리 수원 파트를 기출도 좋은데 엔제 같은 거 좀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수원에서 약간 막히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수원 엔제를 딱 3권 사서 좀 낯설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쩍쩍쩍 한 권당 한 2주라고 잡고 아니다 1등급이면 한 권당 뭐 2일에서 3일 잡으면 될 것 같고 2, 3등급이면 한 권당 일주일 정도 잡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스스로 계획을 짜서 목표를 딱 잡아가지고 방학 때 한번 엔제 양치기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수원 같은 경우에 물론 기출에서 봐야 되는 그 관점을 전혀 모르는 채로 엔제를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그걸 우선시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15번이 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전에 있던 그래도 킬러의 비주얼이랑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양승진 쌤 기출 코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조건을 뜯어내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는 그 감각들. 이건 딱 양승진 쌤 문제랑 되게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메가스터디 가가지고 해설 강의도 한번 양쌤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찾아가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기출을 잘 하고 수트는 솔직히 이번에 배성민 쌤이나 양승인 쌤 이런 분들이 기존 스킬들이 훨씬 잘 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빌드업이나 드리블 여기서 쓰는 스킬들 좀 익혀가지고 다항함수 식 세팅 이런 거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수트는 조금 15번 빼고는 괜찮게 나왔죠 사실. 20번도 그래요. 20번도 좀 재밌죠. 조건만 잘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저는 막 케이스 분류 막 안 하고 최대 숫자가 5니까 그럼 맥시멈이면 5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씩 줄여본 거죠. 그러다가 범위가 딱 제한돼 있구나. 그럼 박스 딱 돌려가지고 밑에가 3이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위는 5는 5 맞나? 어쨌든 해가지고 여기 하나 딱 닿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맥스 바로 8 구하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다양하게 해보지 마시고 한번 주어져 있는 숫자를 보고 한번 현명하게 케이스를 시작을 해보는 거 어떨까? 케이스를 마구잡이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현명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수원 엔제 같은 거 풀면서 아마 육모 변형 엔제들 엄청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 나오면 사서 풀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이번에 맛있는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22번이 이제 수원이라서 수열이라서 당황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제가 유튜브 전에 올렸을 때 우리 평가원이 지금 우리를 수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시험에서 당황을 시키는 게 목적일 수가 있다 하면서 22번에 수원 내용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죠. 왜냐면 그때 구모에서 15번에서 이제 수열이 안 나왔고 수토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고 제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수능에서 안 그러고 이번 육모에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위치만 바뀐 거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수열 문제고 케이스 나열을 하는데 객관식이 아니니까 정답률이 엄청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디는 거, 케이스 분류 잘 해가지고 또 이제 분수도 나온다는 게 이제 함정인데 정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분수까지 내려가서 곱해버리는 뭐 4분의 7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4분의 7인가. 그래서 이런 분수가 나오는 경우까지 경험을 해보는 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22번 입장에서 그 정도로 익히면 될 것 같고, 이제 미적에서는 사실 27번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애매하신 분들은 틀린 것 같던데, 그건 이제 뭐 X 좌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경험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계산했으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틀려봐야 돼요. 육수능이 아니라 육모라서 정말 다행인 거고,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틀려서 억울했던 경험이 많은데, 그렇게 중요한 시험에서 틀려보니까 다음엔 절대 안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육모에서 틀렸을 때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이 있겠죠. 28번도 근데 이제 그냥 뭐 이꼴 t 딱 보고 그냥 역함수인가 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미분 때리고 하면은 계산 때리면은 되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문제들은 약간 기출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근데 순수하게 기출을 풀기만 해서는 이게 진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 이런 것도 사실 뭐 대치동 가서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인강에 주어져 있는 것들만 잘 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원 엔제나 이런 거 추천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냥 이혜원 엔제 2등급 이상이면 이혜원 엔제 풀면 좋을 것 같고, 뭐 3등급까지는 뭐 엔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4등급 이하면 당연히 엔제 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출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청 같은 거 시간 돼 가지고 푸시고, 3등급 이상이라고 하면 이온 엔제나 또 뭐가 있을까? 뭐 사회 규칙, 뭐 드릴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조건들이 엄청 많을 테니까. 드릴은 신박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자, 그리고 29번이 또 이제 주변 친구들이 같이 풀면서 좀 감탄을 했던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분 가능하다는 걸 통해서 이제 밑에 분모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한되는 것들,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야 될 것들을 유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ln 2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ln 1 플러스 x 제곱에다 그냥 x는 1 한번 대입해볼까 해서 1과 관련된 정보 구해보고, 여기 0 넣으면 ln 사라지네 해가지고 x는 0 관련된 정보 그냥 구해서 풀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것도 센스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답을 어떻게든 구하고 싶은 집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저거 자체를 조건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게 실력이죠. 그다음에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그 덧셈 정리 해가지고 탄젠트 해가지고 식 막 나열하고 해서 수열 극한 딱 보내가지고 푸는 문제였는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교과서 목차를 한 번씩 읽어보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소하게 약간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바로 준킬러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을 법한 되게 나오면 싫을 것 같은 껄끄러운 부분들, 교과서를 목차를 머릿속에 한번 익히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교과서 문제들. 근데 이제 이 30번 문제가 또 제가 보니까 이현행제에서 비슷한 문제가 적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이제 교사분들께서 문제를 보다 보니까 뭐 차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수능에서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뭐 앞으로 공부할 것들 어떻게 될지 감이 좀 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윤모에서 우리를 혼내준 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EBS 문제들로 인내 시간 키우고 강의 같은 거 제가 추천드린 것들 외에 본인이 좋아하는 분들, 뭐 김기현 쌤도 좋다고 저도 알고 있고, 뭐 이민희 쌤도 등급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엔제 중에 또 정병훈 쌤, 호은 형제 뭐 엔제들도 계산이 엄청나기도 하고, 뭐 교과서 풀이면 또 한석원 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결국 끝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 찾아가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모 대비라기보단 구모는 치고 나면 갑자기 수능 와요. 이때는 더 이상 대비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력 증진을 쓰는 기간이에요. 실력 증진을 하기 위한 마지막 기간이 육모, 여름 방학, 그 다음에 구모 전까지. 딱 이 2달 남았어요. 2달. 당신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안 했으면 그건 무조건 하시고, 할 게 남아있는데 아직 안 했으면 하시고, 다 했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새로운 엔지 사서 푸시고, 그걸 했는데도 실력이 똑같으면 공부를 잘못한 거니까 했던 걸 돌아보면서 복습이랑 피드백을 꼭 하시고, 단순하게 문제집을 끝냈다고 해서 실력이 오르지 않아요. 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책을 다 풀어서 동그라미를 치고 책을 다 풀었으니까 옆에 친구한테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남들만큼 되지도 않아요. 남들보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를 무시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는 갑자기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나중에 재수할 수도 있고 사무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 상태에 맞게 공부를 하고 그에 맞게 진단을 해서 그에 맞게 행동을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엄청 힘들게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지금보다 나아진다. 그럼 지금 상태를 파악을 하고 필요한 게 뭔지를 안 다음에 그걸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3가지. 오케이? 지금 상태 진단, 뭐 할지 파악해서 그걸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기다리면서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음 단계에 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만족이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되죠. 여기서 그걸 올해 안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시간과 여유가 되고 돈이 되고 하면 뭐 1년을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처럼 혼란스러운 입시판도 없을 건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번에 사실 이 기회가 있다는 걸 인지했는데 잡지 못하면 다음에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걸 습관으로 들여봅시다. 예, 다들 마음고생도 심할 거고 아니면 이제 역으로 잘 봐서 만족하고 방심할 수도 있는 건데, 본인 상태에 맞게 잘 판단해서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노력해 봅시다. 예, 아직 157일 남았어요. 파이팅 하세요.